자, 장정훈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이제 만드는 과정이 좀 생각보다는 좀 오래 걸려가지고 문제풀이를 조금 이제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이번에 나오는 문제집은 그 최대한 실무종합, 실무종합이 없는 건 무조건 배제하고 실무종합에 있는 거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변형된 문제도 있고 또 그 지문이 굉장히 좋은 지문들을 그대로 살리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무종합에서 한 문제로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로 조합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개수형 문제도 많이 만들어 놓고요. 또는 조합식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문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실무 종합에서 문제 말고 앞에 이론 파트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부분 중에서 이거는 좀 살려야 되겠다. 이건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또 다 문제화 시켜놨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이론서하고 그리고 이 문제집 이 두 개를 잘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는 이제 시간 관계상 바로 이제 진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4페이지 보시면 제일 먼저 경찰과 경찰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오늘 문제를 풀어볼 내용은 경찰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이 말이 변천대에 왔는가 이런 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는 두 개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형식적 의미하고 실질적 의미 경찰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단 이 시간에 해결할 겁니다. 그럼 먼저 이제 문제를 보시면 1번에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이 경찰 개념 변천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대륙법계에서 이 밑에서 좀 우리가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대륙법계와 관련해서 어떻게 경찰이 변천해 왔는가 잠깐 한번 개요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륙법계에서는 고대 그죠? 고대 그 다음에 중세. 자, 중세 끝나고 나서 무슨 국가입니까? 경찰국가죠. 경찰국가 내지는 이거를 절대주의 국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혁명 거치면서 법치국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좀 더 들어갈게. 자, 법치국가에서 뒤로 가면서 2차 대전 후 있죠. 2차 대전 후에 무슨 현상이 있었습니까? 비경찰화 현상이라는 게 있었죠. 2차 대전 후에. 자,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큰 맥락을 잡아보면 고대는 뭐뭐는 제외 이런 말은 무조건 X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대는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국정 전반. 그 다음에 중세에도 일단은 국정 전반이죠. 전반인데 특히나 뒤로 가면서 1530년이니까 16세기입니다. 16세기 후반에 그 16세기 와가지고 여기서는 뭐만 빠집니까? 교회만 제외된다. 교회만 제외된 그리고 이걸 빼고 국정 전반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국가의 기능이 분화가 됩니다. 분화. 쪼개집니다. 쪼개지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것만 경찰에 남게 됩니까? 내무 행정만 경찰에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에 어떤 거는 경찰의 개념에서 분리됩니다. 떨어져 나갑니까? 그래서 외무, 그 다음에 군사, 그 다음에 재무, 사법 있죠. 사법은 경찰의 개념에 포함됩니까? 이제 경찰의 개념에서 분리됩니까? 분리되는 시기죠. 이건 경찰이 아니다. 이제. 그런데 이 내무행정에는 우리가 또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소극적인 질서 유지. 무슨 행정입니까? 질서 행정. 내지는 다른 말로 경찰행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적극적인 복리증진, 복리행정. 이런 게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소극적인 질서 유지하고 적극적인 복지 증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8세기 와가지고요. 특히 뒤로 가면서
무슨 시민혁명, 뭐 계몽철학이 등장하고 시민혁명 거치면서 경찰의 개념은 다시 또 무슨 행정만 줄어듭니까? 질서행정만 또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질서행정으로만. 그러니까 질서행정이니까 적극적인 복지 증진입니까? 소극적인 질서유지입니까? 소극적인 질서유지 한정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법과 판례들도 굉장히 많았죠.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에서 비경찰화가 있어가지고 질서행정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눠지는데 2차 대전 후에 비경찰화에서는 어떤 게 비경찰화 됩니까? 협의행정경찰, 얘가 비경찰화 돼가지고 경찰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은 보안경찰만 남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훑어왔었죠.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한번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요.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에서는 비경찰화 과정을 거치면서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다른 관청에 이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현상? 비경찰화.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예전에 제가 어떤 문제를 본 적이 있냐면 경간부 시험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 비경찰화가 나타난 건 몇 차 대전입니까? 2차 대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1차 대전 이렇게 바꾼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신경 쓰시면서 여러분들 확인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는 지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인데요. 자, 우리가 여기 나온 김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법치국가 시대와 관련된 법하고 판례 정리는 여기는 이제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잘 해두셔야 되고요. 연도까지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봤던 게 1794년도에 무슨 법이 있었습니까?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 있었죠.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795년도 프랑스 있죠. 프랑스의 재와 형벌 법전이라고 하죠. 자, 이거를 이제 뭐 해석했다기 나름인데 경죄 처벌법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와 형벌법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884년도 프랑스 있죠.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이 있었죠. 지방자치법전이라는 법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1931년도에 프로이센 있죠. 프로이센의 경찰행정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에 1882년도죠. 82년도에 무슨 판례가 있었습니까? 바로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무슨 시대와 관련되냐면 법치국가. 법치국가는 경찰은 뭐에 한정됩니까? 질서행정에 한정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질서행정이니까 경찰을 확대한 겁니까? 경찰을 축소한 겁니까? 축소한 거죠. 개념을. 그죠. 축소와 관련됩니다. 그 얘기. 그래서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경찰 작용의 목적 확대가 아니고 뭐라고요? 축소. 소극적인 질서 유지에 한정된다. 이렇게 못을 박은 판례죠. 됐죠? 그래서 잘못됐다.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요. 이거는 좀 이따 문제 얘기일 텐데 이 문제거든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대륙법계에서 고대를 얘기하면 뭐 그리스라든가 뭐 로마 이쪽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쪽의 나라들이, 그래서 로마가 다른 나라들한테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당연히 영향을 받는 것은 그쪽하고 더 가까운 나라일 겁니다. 로마. 그럼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본다면 프랑스죠.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가 영향을 먼저 받고 프랑스에서 독일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중세시대 프랑스에서 경찰 개념이 어땠냐 이거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이센, 14세기 말 프랑스의 경찰 개념은 국가 목적, 국가 작용, 국가의 평온한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했다. 맞죠? 국정 전반.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요. 여러분들 14세기 말 프랑스 경찰 개념이 이걸 국가 목적인데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요. 국가를 사회 목적 이렇게 내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조금만 조심하시고 국가 목적입니다. 일단 프랑스는. 자, 그 다음에 리을은요.
비경찰과 관련해 가지고 잠깐 보시면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2차 대전 이후에 비경찰화가 된 것은 보안경찰과 협의행정 중에서 어떤 것만 비경찰화 됩니까? 협의행정경찰이 비경찰화 되잖아요. 원래는 얘도 경찰이 했는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경찰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비경찰화잖아. 그러면 보안경찰은 비경찰합니까? 얘는 비경찰화가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경찰에 담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는 풍속경찰, 교통경찰, 경비 이거는 현재도 우리 경찰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안경찰이지 협의행정경찰이 아니죠. 비경찰화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범죄 예방과 검거 등 보안경찰 이외의 산업, 건축, 영업, 풍속경찰 등의 경찰 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 사무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하는데 풍속경찰 때문에 X예요. 여러분들 풍속경찰은 뭐 하는 게 풍속경찰입니까? 성매매 단속, 음란행위 단속, 사행행위 단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전히 경찰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경찰화가 아니라서 나머지는 다 맞는데 풍속경찰 때문에 X죠.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끼워 넣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음 보시면 경찰 개념을 소극적인 질서 유지로 제한하는 주요 법률과 판결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이거는 경찰 채용 문제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연도하고 내용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1794년도, 프랑스의 제화행벌법전 1795년도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 크로이츠 벨르 판결이 82년도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전이 84년도고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 31년도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틀린 것은요. 니은과 리을 두 개가 틀렸겠네요. 이런 식으로 지문 좀 분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대륙법계 국가의 고대 중세. 그러니까 대륙법계니까 이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쪽 고대 중세 이쪽 파트를 보시면 됩니다. 자, 기억 보시면요. 경찰이라는 용어는 영어인 폴리티아에서 유래한 것으로 고대에서 경찰 개념도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했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지문이 올해 있죠. 올해 경찰특공대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얘가. 근데 왜 얘가 틀렸냐면요. 이런 것을 문제로 이렇게 내는 걸 제가 처음 봤는데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문제를, 기출을.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용어는 영어가 아니고 어디예요? 라틴어야, 라틴어. 당연히 말이 안 돼 있죠. 영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그래서 라틴어에서 유래한 거다 해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좀 조심하세요. 저도 이 문제를 보면서 좀 되게 황당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 폴리티아에서 유래한 것이다 해가지고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프랑스에 아까 14세기 프랑스는 국가 목적 이런 작용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다른 나라들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쪽에서 프랑스에서 지금의 어디입니까? 독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온다고요? 프랑스에서 독일로 넘어와요. 독일에서 프랑스가 아니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4세기 말 독일의 경찰 개념은 국가 목적, 국가 작용을 의미했는데 15세기 말 독일의 개념이 프랑스에 계승돼서 질서 유지를 포함한 국가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다인데 결론은 프랑스하고 독일을 다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14세기 말 프랑스 경찰 개념은 국가 목적, 국가 작용을 의미했으며 15세기 말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어디로? 독일로 계승되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됐죠? 그렇게 나라 바꿔가지고 문제 출제합니다. 조심하시고요. 잘못됐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16세기에 교회 포함입니까? 교회는 제외입니까? 제외 아시겠죠? 이것도 많이 나와요. 이걸 뺀 국정전만 맨날 포함이라고 내니까 그러면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회행정을 포함 때문에 X가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제 경찰국가 시대가
국가 기능이 분화되면서 외무, 군사, 재무, 사법은 떨어져 나가면서 무슨 행정만이라고요? 내무 행정만 남게 된 거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근데 조심할게요, 여러분들. 이 질서행정은 적극입니까? 질서는 소극입니까? 소극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소극적인 질서 유지, 소극적인 치안 유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복리행정, 복지행정은 적극적인 복지 증진 이렇게 얘기하죠. 얘는 소극, 얘는 적극 다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리을은 맞는 지문 이렇게 해가지고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해결해 드렸고요.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경찰국가 시대. 이 경찰국가 시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시기에 이제 한정해 봅시다. 한정. 이 시기만 한정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첫 번째, 경찰의 영역이 소극적인 치안 유지로 제한된 거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적극적인 것도 들어가잖아. 잘못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법에 의한 통제가 뭐예요? 법에 의한 통제가 법치주의죠. 근데 여러분들 법치주의가 확립된 건 어느 시대입니까? 당연히 법치국가죠. 법치라는 말 자체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에 의한 통제가 확립된 것은 법치국가지 경찰국가 시대가 아닙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국왕의 권력 유지를 위한 경찰 역할이 강조됐다. 그러겠죠. 당연히 이 시기는요. 경찰은 뭐 국민들을 위한 경찰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국왕의 권력 유지를 위한 경찰이었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작용의 분화 현상이 나타났다 그랬죠? 나타나면서 외무, 군사, 재무, 사법은 경찰에 들어갑니까? 경찰에서 떨어져 나갑니까?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이때는 내무 행정만 남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을은 맞는 지문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기억과 니은 두 개가 잘못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셔가지고요.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에서,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뭐 몇 년도에 무슨 법이 만들어졌는가, 이건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 있죠. 우리는 내용까지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있죠? 일반 란트법은 저는 어떻게 이걸 암기하고 있냐면요. 저는 그냥 공공의 평온이라는 말을 그냥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공공의 평온. 그러니까 이 말 딱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보면요. 여기하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프로이센 경찰행정법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들도 이 두 개를 많이 바꾸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여기는요. 저는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라는 말을 포인트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면 바로 그냥 이 법이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됐죠? 그 다음에 이 프랑스의 제외항법전은요, 개인의 뭐 신체나 재산의 안전유지란 말 나올 겁니다. 안전유지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은요, 위생이 들어가요, 위생. 그러니까 위생도 경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생은요, 위생은 보안경찰의 영역입니까? 협의의 행정경찰의 영역입니까? 위생경찰은 보안경찰이 아니죠. 경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협의행정경찰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은 협의의 행정경찰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협의행정경찰이 경찰에서 떨어져 나가는 시기는 몇 차 대전 이후라고요? 2차 대전 이후에 비경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포함된다는 거. 협의의 위생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좀 조심하시면서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공공의 평온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번에 재화형벌법전은 저 뒤에 개인의 자유와 재산의 안전유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자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가 제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얘가 위생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요. 저기 밑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저 뒤에 의무에 합당한 뭐 재량 나와 있죠. 이런 말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인트 잡아가지고 그냥 그대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대륙법계 국가에서 경찰 개념의 형성 과정인데, 여러분들 대륙법계 국가는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법치국가 시대 때 무슨 상입니까? 계몽사상. 그러니까 이 계몽사상이라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계몽사상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잠깐만 이제 여기다 이걸 지워볼까요? 지금 현재 대륙법계는요, 법치국가 대륙법계는 경찰이 어떤 게 경찰의 개념입니까? 경찰하면 어떻게 해요? 사회, 공공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죠? 그 다음에 뭐에 기초합니까? 일반 통치권의 기초에서 국민에게 뭐 하는 거예요?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대륙법계에서 경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대륙법계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명령 강제하는 겁니까? 국민들에게겠죠. 그러면 국민들은 명령 강제의 상대방이 되니까 당연히 경찰과 국민들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니은 경찰과 시민을 대립하는 구도로 파악한 거 맞습니까? 맞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대, 중세, 경찰국가, 법치국가에 따라 가지고 경찰의 역할이 계속해서 확대되어 왔습니까? 계속해서 줄어왔습니까? 줄어왔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경찰 임무 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이다.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 경찰 기능. 여러분들 법치국가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륙법계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건 적극 목적입니까? 유지는 소극 목적입니까? 소극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극 목적을 중요하는 거예요. 적극이 아니야, 대륙법계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적극적인 경찰 기능을 강조한다. 잘못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륙법계에서 어떻게 흘러갑니까? 자, 고대에는 뭐라고요? 국정 전반. 중세도 교회를 빼고는 국정 전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국정 전반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찰 국가는 이제 국정 전반 아니죠? 아니고 무슨 행정만입니까? 내무행정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국정 전반 그 다음에 내무행정. 그 다음에 법치국가 와서 무슨 행정? 질서행정만. 그러면 국정 전반, 내무행정, 그 다음에 질서행정.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아까 무슨 현상입니까? 비경찰화. 그럼 여러분들 비경찰화에 의해서 뭐만 경찰에 남게 됩니까? 포항경찰만. 그러니까 대륙법계는 국정 전반, 내무행정, 질서행정, 그리고 보안경찰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문제 보시면 대륙법계 국가에서 경찰 개념은 국정 전반, 내무행정, 보안경찰과 위험방지인데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위험방지가 더 앞에 와야 돼. 여러분들 위험방지가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사회 공공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다른 말로 위험방지. 똑같아요, 이 말.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험방지가 먼저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무슨 경찰? 보안경찰 이렇게 흘러가야 되겠지. 그래서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바뀌어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두 개, 디귿과 리을 두 개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경찰 개념인데 우리나라는요 당연히 대륙법계 영향도 받은 나라예요. 우리는 특히나 대륙법계는 일본을 통해서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프랑스라든가 독일의 개념이 일본한테 영향을 미치고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아시다시피 1945년부터 48년까지 3년 동안 미군정 시기를 거칩니다. 그럼 그 당연히 미군정 시기 거치니까 영미법계 영향도 그대로 받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를 다 받은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독일의 경찰 개념은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 경찰 개념 형성에 영향을 준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니은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한국 경찰의 역사에 가서 볼 분이긴 하지만
여기도 연관되니까 여기다 넣어놨는데, 자, 한국경찰 기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국경찰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894년도) 우리나라에서 갑오개혁이 있었던 건 아시죠? 근데 그때 갑오개혁에, 그때는 우리나라 근대경찰의 시작점이잖아요. 근데 그때 경찰과 관련된 법이 두 개가 만들어지죠. 하나가 무슨 법입니까? 자, 경무청 관제직장. 이거는요, 조직법입니까? 작용법입니까? 조직법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행정경찰장정은 작용법이었죠. 그죠? 근데 자, 기억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작용법인 행정경찰장정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일본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일본에 뭘 뺏긴 겁니까? 일본의 행정경찰 규칙을 뺏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본은 이거고요. 우리나라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일본의 행정경찰 규칙은요, 또 뭘 뺏긴 거냐면 바로 프랑스의 재와 형벌법전 있죠. 이걸 뺏긴 거예요. 프랑스. 그럼 프랑스의 재와 형벌법전이 일본의 행정경찰 규칙으로, 그리고 일본의 행정경찰 규칙, 우리나라의 행정경찰 장정,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경찰관 직무집행법까지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원전은 바로 프랑스의 재와 형벌 법전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를 가보시면 프랑스의 재와 형벌 법전은 일본의 행정경찰 정정과 우리나라의 행정경찰 규칙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바뀌었죠. 우리나라께 장정, 일본께 규칙. 구별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국가적 특성상 비경찰화, 여러분들 이것도 한국경찰 가서 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미군정 시기를 거치면서 그 미군정 과정에서 비경찰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때 맨날 공부했던 게 정보경찰이 비경찰화가 아니다.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비경이 있었어. 미군정 시기 때. 그 다음에 마지막 보시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원전은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아까 얘기했죠. 무슨 법이라고요? 프랑스의 재와 형벌법전이에요. 이게 일본에 영향 주고 일본이 우리한테 영향 주고, 그래서 이게 영향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경찰관 직무집행법까지 연결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원전은 프랑스의 재와 형벌법전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됐죠. 독일 게 아니고 프랑스의 재와 형벌법전이니까. 그래서 결론은요, 옳지 않은 것은 기억 빼고 나머지 세 개가 다 틀렸습니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로 들어갑니다. 이제 논점은 하나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더 이상 뭐 여러분들은 틀릴 만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실무종합 공부를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실무종합이 참 공부하기 까다로워요. 그죠? 근데 까다로운 이유가 어려워서 까다로운 게 아니죠. 까다로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경찰공제 실무종합책이 약간 조금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서 써 있는 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체계를 잡아가지고 공부를 하기는 참 쉽지는 않은 과목 같아요. 그런데다가 또 문제 자체가 약간은 그 말장난 문제, 어디를 어떻게 바꿀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무종합을 공부하는 게 조금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보면은.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문제를 쭉 분석해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린다면 여러분들 다 이제 느끼고 계시겠지만
문제를 푸실 때 이제 뭐 모르는 뭐 지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신경 써서 볼 게 일단 숫자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이하, 미만. 그 다음에 뭐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대통령령인가 행정안전부령인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괄호에 있는 포함인가 제외인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도 항상 그 부분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보시면서 내가 물론 저는 이제 맞는 지문으로 넣어놨지만 여러분들은 지문을 보시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네 하면서 조금 더 생각을 좀 하시면은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공부하는 게 좀 수월해지고 고득점 맞기는 좀 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 스타일을 보시면서 아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감을 잡으면서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의 대륙법계 영미법계인데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대륙법계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 통치권의 기초에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작용을 말하죠. 그죠? 그에 비해서 자, 영미법계는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도 물론 유지한다. 그 다음에 범죄나 유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거다. 그리고 영미법계는 통치권이 아니고 자치권에 기초한다. 시민이 직접 만들었다. 그리고 명령 강제도 물론 하지만 서비스 같은 걸 강조하는 그런 개념인 거지. 그래서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은 크게 비교를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겁니다. 자,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륙법계 경찰 개념은 통치권, 그죠? 국가의 통치권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치권이고, 됐죠? 그 다음에 경찰권 발동 범위와 성질 기준. 자, 우리가 아까 금방 대륙법계에서 고대, 중세, 경찰국가, 법치국가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봤던 게 대륙법계잖아요. 그럼 대륙법계는 시대에 따라서 경찰권 발동 범위가 똑같이 왔습니까? 발동 범위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져 왔잖아요. 그러니까 대륙법계는 경찰권 발동 범위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영미법계는 무슨 권입니까? 자치권입니다. 시민들한테 위임받은 거예요, 경찰권은. 통치권이 아니고. 그래서 자, 영미법계 경찰은 자치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 그죠? 예, 자치권이 위임받은 조직체야, 경찰은. 그리고 국민에게 서비스 같은 이런 역할이 있죠. 역할을 하는 게 경찰이랍니다. 그러니까 역할 기능 중심으로 논의가 된 게 어디라고요? 바로 영미법계입니다. 자, 여기는 경찰권 발동 범위. 여기는 경찰 역할이나 기능 중심으로 논의가 됐다는 걸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영미법계에서는요, 대륙법계와 같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구분이 없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기본 이론을 공부하셨으니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론에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공부하셨죠? 그럼 질문. 여러분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뭐에 따른 구분입니까? 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까? 삼권분립 사상이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인데 행정경찰은 뭐 하는 게 행정경찰입니까?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예요. 사법경찰은 범죄 수사라고요. 기억나죠? 그러면 행정경찰은 사회 공공이 아닌 것 질서를 유지하는 거니까 대륙법계 보세요. 사회 공공이 아닌 것 질서를 유지하는 게 경찰이니까 당연히 대륙법계는 행정경찰은 경찰에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건 언제 유지입니까? 과거입니까? 얘는 유진 앞으로가 중요합니까?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가. 근데 수사는요. 수사는 범죄가 뭐 해야 돼요?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범죄는 언제 발생했습니까? 과거에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장래, 얘는 과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를 봐도 수사 이런 말은 없어요. 따라서 결론은요. 대륙법계는 행정경찰은 경찰이 맞는데 수사는 사법경찰 있죠. 사법경찰은 경찰에 들어갑니까? 경찰에 안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없죠. 개념 자체가. 그런데요. 영미법계는 사회공공이 아닌가 질서 유지하니까 당연히 행정경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되니까 당연히 뭐 또 해야 됩니까? 사법경찰 수사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영미법계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영미법계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둘 다 경찰에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해서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어차피 경찰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개의 구별을 안 해요. 아니, 왜? 어차피 경찰이 들어가니까. 근데 대륙법계는 행정경찰은 경찰인데 사법경찰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한번. 영미법계에서는 대륙법계와 같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하는 건 어디라고요? 대륙법계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경찰 활동이란 무엇인가?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영미법계는 경찰의 역할 기능이 중요합니다. 역할이 뭐 역할이 바로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그래서 경찰은 하는가, 다른 말로 경찰 활동은 무엇인 거잖아요. 무엇을 하는가? 경찰 활동은 무엇인가?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논의가 된 게 영미법계고요. 대륙법계는 보세요. 대륙법 고대는 뭐예요? 국정 전반. 경찰국가 시대는 내무행정. 법치국가 시대는 질서행정. 그런 게 경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륙법계는 경찰이란 무엇인가요? 경찰이란 사회 공공에 앉는 거 질서 유지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경찰의 역할, 여기는 경찰이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된다는 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문제 보시면 경찰 활동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로 논의된 것은 대륙법계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영미법계가 되겠지. 그죠? 됐습니까? 역할 두 개 구별하세요. 그 다음에 경찰과 시민을 대립,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은 여기는 자치권에 기초한 거니까 당연히 경찰권을 맡긴 거잖아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경찰과 국민들의 사이가 나쁘지 않죠. 동반자예요. 근데 여기는 명령 강제하는 거죠,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여기가 대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음 잘못된 거 아시겠죠? 대립관계는 대륙법계입니다. 그 다음에 18세기 법치사상의 등장과 시민권 신장으로 경찰권 발동 범위 계속해서 이렇게 축소돼 왔던 건 어디입니까? 대륙법계입니다. 대륙법계가 계속해서 축소돼 와요. 영미법계는 오히려 늘어난다고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을 보호하는 이 서비스 같은 걸 강조하다 보니까 경찰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18세기 법치사상 등장과 시민권 신장으로 경찰권 발동 범위가 축소된 것은
대륙법계만인 거예요. 영미법계는 그렇게 안 돼. 오히려 여기는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이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비읍 잘못됐다. 결론은 기역과 니은과 디귿 세 개만 맞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갑니다. 경찰 개념의 형성 변천인데 기존 했던 거 그대로 이거 갖고 쓰면 되니까 바로 갈게요. 문제. 독일에서는 18세기 계몽 철학 등장한 거 맞죠? 그죠? 그래가지고 법치국가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적극적인 복지 증진은 경찰에서 떨어져 나가고 소극적인 위험 방지만 남게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영미법계는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자치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의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 역할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중점이지만요. 여기는 국민 보호가 중점인 거예요. 여기는 더. 국민한테 경찰권을 맡겼으니까 국민들이. 됐죠? 그래서 맞는 지문. 그 다음에 영미법계는 경찰은 무엇인가입니까? 여기에는 경찰이란 무엇을 하는가 내지는 경찰 활동은 무엇인가입니까? 활동은 무엇인가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디귿도 맞는 지문이고 우리나라의 1953년도에 만들어진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아까 프랑스의 영향도 받았었잖아요. 그죠? 그럼 프랑스는 대륙법계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우리는 3년 동안 미군정 거치다 보니까 미국의 영향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오거든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최초로 반영된 법이 무슨 법입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 영향을 다 받은 나라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8번은 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도 이제 문제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 판결 내용들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경찰 임무는 위험 방지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해석상 확정되는 계기를 마련한 아까 얘기했던 거 독일의 프로이스의 무슨 판결? 크로이츠 베르그 판결이 있었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 이유와 변호인 도움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 거부권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런 게 우리 너무 많이 봤던 미란다 판결, 미란다 원칙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가배상을 최초로 인정했던 판례가 바로 프랑스의 무슨 법입니까? 블랑코 판결. 블랑코라는 13살 먹은 소년이 국영 담배 사업소에 마차에 치였거든요. 그 사건에서 국가배상을 최초로 인정했고 국가배상에 관한 소송은 민사가 아니고 행정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게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해가지고 이 세 개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제가 밑에 써놨지만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질문해 볼까요? 원래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침해되면 무조건 개입을 해야 됩니까? 개입할까 말까는 경찰의 재량입니까? 재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개입을 안 했다고 해서 그게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생명이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럴 때는 경찰의 재량권이 어디로 갑니까? 0으로 수축한다 들어보셨죠? 그럼 재량권 0으로 수축하면 경찰은 그때는 재량이 아닌 거지. 0으로 됐으니까 무조건 개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경찰은 개입할 의무가 생기죠. 반대로 우리 국민들은 경찰은 그런 상황이라면 경찰한테 개입해달라고 와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경찰 개입 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례가 독일의 무슨 판결? 띠또 판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써놨으니까 이 네 가지 판결은요. 내용들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에 경찰 개념의 구분은요. 기본적인 것만 하고 우리가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논점으로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 우리가 형식적 의미 경찰이 있고요. 경찰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일단 누가 하면은 무조건 형식입니까? 우리 경찰이 하면 그죠. 우리 보통 경찰 기관이 하면은 그게 뭔지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 그리고 무조건 그게 뭐라고요? 형식적 의미 경찰이었죠. 기억납니까? 근데 실질적 의미 경찰은요, 누가 했는가 안 따지죠. 이거는 조직이 누군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했는가 안 따지니까. 얘는 그냥 뭐 해야 됩니까?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명령하고요. 강제하면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경찰이 해도 여기에 들어가면 실질이고요. 다른 기관이 해도 여기에 들어가면 실질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경찰이 해야 돼. 경찰이니까 여기는 조직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얘가 명령 강제인지 서비스인지는 여기는 전혀 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명령 강제인지 서비스인지 이런 작용은 별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죠. 반대로 여기는요, 조직은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명령 강제라는 뭐가 포인트다? 작용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이 제대로 잡아놓으면요, 나머지는 다 여기에서 파생된 문제들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 형식적 의미 경찰은 경찰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 법에 경찰 임무가 써 있는 법이 있죠. 무슨 법입니까? 경찰법 3조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잖아. 그럼 여러분들 경찰법 3조하고 경직법 2조는 우리나라 실정법 아닙니까? 그래서 실정법적 개념이다 이런 얘기하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0번 보시면 형식적 의미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 경찰 기관이 관장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거 맞죠? 우리 법에 경찰이 하는 거니까. 그럼 뭐 문제 보시면 정보경찰도 경찰이 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서비스 활동도 있잖아요. 순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법경제 범죄수사. 여러분들 우리 경찰법 3조나 경제 2조에 범죄수사가 임무라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다 경찰이 하는 거니까 무슨 의미에 들어간다? 형식적 의미에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 또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의미 경찰 활동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누가 해야만 된다고요? 경찰이 해야 돼. 다른 기관이 하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잘못됐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개는 얘가 넓은 개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만 들어가고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 있고 반대로 여기에만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간 쪽이 있으니까 어떤 게 넓은 개념이 아니에요. 두 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잘못됐죠.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 경찰은 국민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명령 강제하는 것만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들 명령 강제가 아닌 서비스 같은 걸 뭐라고 합니까? 비권력. 비권력은 들어갈 수가 없죠. 권력작용 아닌데. 권력작용만 들어가니까. 따라서 자 리을에 저 뒤에 비권력작용 때문에 X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실질적 의미 경찰은요. 어느 나라에서 나온 개념입니까? 독일이잖아요. 여러분들 독일의 어디라고요? 행정 법학에서 흘러나온 개념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독일의 행정법학이니까 행정법학은 학문이잖아요. 학문은 실무예요? 이론이에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학문적, 이론적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실질적 의미 경찰의 개념은 이론상, 학문상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실무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잘못됐죠?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독일 행정법학이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찰이 하는 일과 중국 경찰이 하는 일은 똑같습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와
중국은 형식적 의미 경찰 범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형식적 의미 경찰에 입각한 경찰 활동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요. 기억과 비읍 이렇게 두 개가 옳죠. 남이 다 틀렸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좀만 쉬었다 할까요? 두 문제를 더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실질 형식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는 유지하는 건 적극 목적입니까? 유지는 소극 목적입니까? 소극 목적이잖아요. 그죠? 이거 조심하지. 소극 목적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 보시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와 같은 적극 목적 아니죠. 소극 목적이야. 이것도 채용 시험인가 나왔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적극 목적 때문에 X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심할 게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불신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에 불신검문은 경찰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경찰이 하니까 무슨 의미에는 무조건 들어갑니까? 형식적 의미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시죠? 근데 이 불신검문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명령 강제하는 실질에 들어가냐가 문제가 돼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이 불신검문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불신검문은 즉시강제의 일종이라는 견해 와요. 야, 불신검문이 무슨 즉시강제냐? 불신검문은 강제로 못하는데 무슨 즉시강제야? 이러면서 견해 대립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보는 공제 실무 종합은요. 불신검문을 즉시강제 일종으로 쓰고 있어요.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견해 대립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즉시강제라고 보고 풀면 돼요. 공제 입장에서. 그래서 불신검문도 즉시강제면 뭐에 들어간다? 실질에 들어갑니다. 됐죠? 그 얘기.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문. 그리고 3번 보세요. 실질적 의미 경찰 개념은 조직의 일부가 아니라 작용 중심 맞죠? 실질은 작용이 중요한 거잖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실질적 의미 경찰은요. 여기 보세요. 명령 강제가 포인트입니다. 그럼 명령 강제가 거기 보시면 본질적으로 타인의 자유와 행동을 제한 규제하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명령 강제라 그래. 타인의 자유와 행동을 제한 규제하는 게 명령 강제예요. 그러니까 얘와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 경찰은 실정법상 뭐 보통 경찰기관이 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만 잘못됐다. 그 다음에 12번 형식적 의미 경찰과 실질력인데 형식적 의미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 경찰 기관의 직무 맞죠? 아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은요. 성질을 기준으로 한 개념, 성질 명령 강제는 성질을 기준한 개념으로 형식적인 경찰 조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질은 조직이 중요해요. 조직은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잖아요. 꼭 경찰이 해야 됩니까? 다른 기관 해도 됩니까? 다른 기관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어떤 조직과는 무관한 개념이잖아요. 조직이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맞는지.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 경찰은요, 실정법상, 그죠? 실정법상, 그건 법에 나와 있잖아. 그리고 보통 경찰 기관이라는 작용이라고요, 조직이라고요? 조직이잖아. 그러니까 실정법적 조직적 개념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반 행정기관은 아까 형식적 의미 경찰 활동을 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일반 행정기관도 세 가지 들어가는 실질은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위생, 산업, 뭐 이런 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딕은 맞는 지문이고, 마지막 리을, 실질적 의미 경찰 개념은 프랑스가 아니고 아까 어디에 등장했다고요? 독일이야, 독일. 독일의 조심, 행정 법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이거를요, 행정학 이렇게 낸 문제도 있어요. 법학이에요, 법학. 행정학이 아니고.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됐죠. 그래서 틀린 것은 리을만 틀렸고 위에 세 개가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형식과 실질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조금 쉬었다가 이제
경찰의 분류, 그 다음에 임무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